17장 붉은 그림자의 속삭임. 팽녀가 2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며 던진 붉은 섬광, 비수 두 자루가 청풍검과 철혈무쌍을 향해 날아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대청바닥에 쓰러진 명약수의 시신을 향해 화살처럼 돌진했다. 그녀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시신에 숨겨진 전설의 비밀 문서, 천물록이었다. 구위는 붓을 던졌다. 먹물이 아닌 순수한 내력을 머금은 붓이 비수가 날아가는 궤적을 따라 공중에서 회전했다. 붓끝이 비수와 부딪히는 순간 팽녀가 극도로 정제한 독성이 묻은 비수가 방향을 틀었다. 팽녀의 공격이 구위를 향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구위의 추리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단소연 조사관, 천물록을 확보하라. 팽녀의 목표는 혼란이다. 단소연은 구위의 지시와 동시에 검을 뽑았다. 그녀의 검이 객잔의 차가운 습기를 머금고 푸른 빛을 냈다. 팽녀는 붉은 비단을 휘감으며 명약수의 시신에 거의 도달했지만 단소연의 검이 그녀의 팔목을 겨냥했다. 멈추시오, 팽녀. 당신은 이 모든 살인의 설계자일지 몰라도 무림의 비밀을 독차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소연이 외쳤다. 팽녀는 단소연의 검을 무시하고 왼손을 명약수의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녀의 붉은 눈빛에는 광적인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무언가를 잡아채는 순간 단소연의 검이 팽녀의 비단 소매를 찢었다. 비단이 찢어지며 드러난 팽녀의 팔목에는 기이하게도 아주 얇고 섬세한 검은 선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팽녀가 뒤로 물러서며 손에 쥔 종이 뭉치를 휘둘렀다. 그것은 예상대로 흥룡자가 가지고 있던 천물록이었다. 낡았지만 귀한 가죽에 쓰인 그 문서는 무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는 전설의 증거였다. 천물록은 내 것입니다. 팽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녀는 다시 2층 계단으로 몸을 날리려 했다. 구위가 천천히 팽녀를 향해 걸었다. 그의 붓은 다시 허공을 향했다. 당신은 설계자입니다. 겨루객잔이라는 거대한 밀실살인극을 만든 무대 감독. 이 모든 것은 흥룡자, 명약수, 그리고 청풍검이 천물록을 두고 벌이려던 추악한 미략을 파탄내기 위한 계략이었으며 당신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라진 두 개의 사파, 문파의 악명 높은 살법을 정교하게 모방해 핏빛 공포와 잘못된 추리의 덫을 놓았소. 팽녀가 비웃었다. 왜 나를 막는 것이오? 나는 진범이 아니오. 나는 그저 무림의 평화를 위해 이 더러운 거래를 막으려 한 거짓말. 구위가 팽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냉기처럼 팽녀의 귓가에 박혔다. 당신이 진범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당신의 무공은 비수를 날카롭게 쓰지만 흥룡자의 내력을 응고시키는 투명 비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은 평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집가입니다. 도간계 문파의 모방 독침과 혈공문의 모방 흡성대법. 이 두 가지 살인 수법은 당신이 무림에서 사라진 사파 문파의 비전을 수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위는 팽녀가 비단에 감추려 했던 팔목의 검은 문신을 가리켰다. 그것은 도간계 문파의 상징이 아닙니다. 혈공문의 문양도 아닙니다. 그것은 묵령가계의 표시입니다. 무림의 모든 무공과 비급을 수집하고 거래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비밀 결사. 팽녀, 당신은 이 객잔의 주인이 아니라 묵령가계 최고 간부입니다. 팽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독사의 눈처럼 변했다. 이 객잔이 중립지대가 아니라 묵령가계의 비밀 거점이었던 것이다. 천물록은 무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묵령가객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수집품이죠. 구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흥룡자와 명약수를 직접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자는 당신이 모방한 사파의 흔적과 나의 추리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이 객잔 안에 숨어있는 세 번째 첩자입니다. 구위는 대청에 남아 최후의 용의선상에 오른 세 명의 투숙객, 청풍검, 철혈무쌍, 그리고 무영을 차례로 응시했다. 이 세 명 중 한 명이 팽녀의 지령을 받은 묵령각의 실행자이자
두 명의 고수를 잔인하게 암살한 진범이었다. 진범은 흑룡자의 독과 명약수의 장력을 모방하며 나의 붓이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한 투명 비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공의 고수가 아닙니다. 그는 무림의 모든 고전적인 살인 수법을 알고 있으며 추리 전문가인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예측했습니다. 구위의 눈빛은 무영에게 꽂혔다. 무영. 당신은 허공문의 후예라는 정체를 드러내며 나에게 낙혈지의 비밀 통로와 찬약제의 냄새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의 추리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당신이 천물록을 찾으려 한 것은 그것을 팽녀에게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이 삿가사레에서 미소를 지었다. 구위. 당신의 붓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은 인간의 감정을 놓치는군요. 나는 묵령각의 일원이 맞소. 그리고 흑룡자와 명약수를 죽인 것도 나요. 천물록을 확보해 묵령각의 힘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소. 무영이 삿갓을 벗어 던졌다. 드러난 그의 얼굴은 예상과 달리 앳되고 준수했지만 그 눈빛은 수백 년의 살기를 머금은 듯 섬뜩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공은 청풍검과 철혈무쌍을 합친 것보다 강렬했다. 하지만 팽녀는 나의 진정한 목적을 모릅니다. 묵령각은 이미 무림의 모든 비급을 모았습니다. 이제 천물록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저는 수집가가 아닙니다. 저는 파괴자입니다. 무영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듯했지만 공기가 진동하며 투명한 비수 수십 자루가 허공에 떠올랐다. 그것은 빛의 굴절을 이용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완벽한 무형의 무기였다. 이 투명 비도는 나의 스승이 창안한 비술이요. 장력의 파동을 빌려 목표를 파괴하고 내력의 흔적을 공기에 흡수시킵니다. 팽녀, 당신의 수집벽이 나에게 완벽한 무대를 제공했소. 무영은 투명 비수의 무형의 칼날을 팽녀에게 겨누었다. 묵령각의 수집은 오늘부로 끝이오. 나는 이 천물록을 이용해 무림 전체의 무공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오. 당신은 나의 세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오. 팽녀는 천물록을 보호하려 했으나 무영의 손짓 한 번에 투명 비수 수십 자루가 그녀의 붉은 소매를 꿰뚫었다. 피가 붉은 비단에 스며들며 팽녀가 쓰러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이용당했음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구위를 향했다. 천물록이 무영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청풍검과 철혈무쌍이 무영을 향해 동시에 덤벼들었다. 악마 같은 놈, 천물록을 넘겨라. 무영은 비웃으며 그들의 공격을 손쉽게 피했다. 당신들은 이미 늦었소. 나는 당신들의 무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언제 좌선하며 어떤 약초를 쓰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소. 나의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오. 객잔의 문이 다시 요란하게 열렸다. 폭우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핏빛처럼 탁한 물이 대청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무영은 천물록을 들고 그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구위는 붓을 들고 무영을 쫓으려 했으나 단소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구위, 팽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녀를 살려야 합니다. 묵령각의 비밀을 알아내야 합니다. 구위는 무영이 사라진 객잔 문과 쓰러진 팽녀를 번갈아 응시했다. 무영이 남긴 흔적은 단 하나, 공기 중에 떠도는 아주 미세한 투명 비도의 잔향이었다. 진실은 이미 천물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영이라는 그림자를 쫓아 무림 전체를 뒤져야 합니다. 구위는 팽녀에게 다가섰다. 팽녀의 눈빛은 복수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구위의 귓가에 속삭였다. 묵령각의 진짜 수장은 무영이 아니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팽녀의 몸은 갑자기 잿빛으로 변하며 연기처럼 녹아내렸다. 급성대법의 흔적이 아니었다. 무영이 그녀를 향해 던진 투명 비도 끝에 묵령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극독이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구위는 붓을 떨어뜨렸다. 묵령각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설계자 팽녀까지 제거하고
무림의 비밀을 담은 천물록을 완벽하게 확보한 것이다. 이 객잔의 살인극은 거대한 무림 멸망의 서막에 불과했다. 8장. 파괴자의 흔적과 깨진 약속. 무영이 사라진 객잔의 대청에는 핏빛처럼 탁한 빗물만 요란하게 들이쳤다. 2명의 거물고수, 흑룡자, 명약수의 시신과 방금 연기처럼 사라진 묵령각의 설계자. 백녀의 잿빛 잔해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단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구위를 불렀다. 구위 나으리, 백녀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위는 붓을 쥔 오른손을 떨구었다. 붓끝이 백녀의 제 위에 닿아 검은 먹물이 잿빛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설계자였다. 무영이 묵령각의 수장이 아니라고 했지. 구위는 객잔 문 밖에 포구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무영은 자신을 파괴자라고 했다. 수집가인 백녀를 제거하고 천물록을 독차지했으니 그는 묵령각의 계획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나 혹은 묵령각 내에서 파괴 임무를 맡은 최고 계승자일 것이다. 대청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청풍검과 철혈무쌍은 이제야 경계를 풀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복잡한 비밀이 뒤섞여 있었다. 청풍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천물록이 그 악마의 손에 들어갔다니. 이대로는 안 돼요, 구위 나으리, 단소연 조사관. 이제야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밝히겠소. 철혈무쌍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 근육은 마치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우리는 천물록을 독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우리는 이 문서를 파괴하기 위해 모였소. 정확히는 무영이 언급한 파괴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소. 단소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파괴라니요. 두 분 모두 무림의 명망 높은 고수입니다. 그 전설의 비급을 파괴하려 했다니 무슨 연유입니까? 청풍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천물록은 무림의 비밀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수백 년 전 무림을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갔던 금단의 서의 열쇠이기도 하오. 그 서책은 무공을 익히는 자의 마음을 잠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얻은 자는 무림 전체를 병기로 만들려 했지. 우리가 아는 바로 묵령각이 바로 그 금단의 서를 추종하고 있소. 그리고 천물록이 그 금단의 서를 봉인할 유일한 수단이오. 철혈무쌍이 말을 보탰다. 우리가 흑룡자, 명약수와 미략을 맺고 이 객잔에 모인 이유는 백녀의 존재를 알고 그녀가 천물록을 이용해 금단의 설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소. 흑룡자나 명약수는 비록 탐욕스러웠지만 그 힘이 세상에 풀리는 것은 원치 않았지. 구위는 백녀의 마지막 말과 이들의 증언을 조합했다. 그렇다면 무영은 묵령각의 계획, 즉 수집을 배신하고 금단의 설을 해제하여 무림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궁극적인 파괴자인 셈이오. 구위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다. 이제 사건의 동기는 명확해졌소. 살인극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대멸망을 막기 위한 추적극의 시작이오. 그는 단소연을 돌아보았다. 단소연 조사관, 무영이 남긴 흔적은 그의 살법뿐이다. 투명 비도에 묻어있던 희미한 향취가 폭우에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우리는 그의 도주로를 파악해야 한다. 단소연은 즉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객잔의 지형과 낙혈지의 비밀 통로를 아는 건 저뿐입니다. 무영이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인적이 드문 산악 지형이나 깊은 수로를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적에 나서겠습니다. 청풍검과 철혈무쌍은 무기를 다시 고쳐 쥐었다. 우리는 명분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 무림을 지키기 위해 무영을 쫓겠소.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천물록이 금단의 서와 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하오. 청풍검이 말했다. 구위는 백녀의 잿빛 잔해와 객잔 문턱에 쌓인 핏빛 빗물을 응시했다. 그는 붓을 다시 들고 재와 핏자국이 범벅된 대청 바닥에 무영이 도주했을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그렸다. 무영은 허공문의 후예요. 그는 무공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공기를 흡수시키는 비수를 씁니다.
그렇다면 발자국이나 물방울의 흔적도 일반인과 다를 것이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추리 전문가인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장 비논리적인 방향으로 도주했을 것이오. 상식과 무공의 이치를 벗어난 곳이 그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일 것이오. 구위는 붓으로 화살표를 강하게 내리그었다. 따라갑시다. 피바람이 부는 이곳 혈우객잔에서 벗어나 이제 무영이 가는 곳이 바로 무림의 심장이 될 것이오. 단소연, 청풍검, 철혈무쌍은 구위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희미한 등불 아래 객잔을 덮친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이 4명의 생존자는 복수와 구원을 위해 묵령각의 그림자와 무영이라는 파괴자를 쫓는 위험한 추적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림의 운명이 이들의 발걸음에 달려 있었다.